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와, 두 번째 찍으니까 더 떨리네. 진짜 자기 형 잘 안 떨거든? 형이 와서 찍으면 엄청 떨리더라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법이 왜 이래? 법원 아빠의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제는 네. 여성 스토킹 그리고 목숨 위협하는 데이트 폭력. 이 주제를 들었을 때 어떠세요? 네, 딱 들었을 때 최근 사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문제들도 많고. 왜 이걸로 제가 주제를 했냐면 네.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네. 교제하던 전 여인이 자꾸 집 앞으로 찾아와서 네. 자해와 협박을 하는 호소의 글도 올라오고 또한 20대 한 여성은 사귀었던 남성한테 살해까지 당하고 그리고 데이트 폭력을 이제 신고한 여성이 네. 보복성 칼부림도 당했어요. 네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네. 경찰 대응은 항상 그래서 다쳤냐, 죽었냐, 그때 신고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찰들이 사실 범죄 예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고 있는 역할이기도 한데 실제 현실에서는 뭐 업무가 워낙 많고 사건 사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실제 발생한 사건 위주로 해서 사실 경찰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촉경 범죄라든지 위헌에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 절차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위험이 감지됐을 때 바로 경찰이 뭐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입법적인 어떤 그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 그런 일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누군가 자꾸 집 앞에 찾아와서 네. 기다리거나 전화하고 내가 위협을 느껴. 네. 이것도 신고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신고로는 어렵고 제 생각엔 단순 신고하면 수사관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고소를 해야 돼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러니까 고소한 거지, 경찰에. 신고랑 고소는 다르죠. 신고는 현장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연락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원치 않는데 막 우리 집에 지금 들어오려고 해. 그때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 주겠죠. 근데 출동해주는 거에서 끝나죠. 왜냐하면 실제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당사자의 어떤 범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 경우에. 고소는 구체적인 어떤 범죄 혐의를 적시해서 내가 고소를 하게 되면은 수사기관에서 아예 그 사람 불러다 조사를 하겠죠. 집 앞에 전에 사귀었던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와서 기다리는 자체만으로도 위협적인 걸 내가 느껴. 그럴 때 신고가 아니고 고소를 해. 근데 신고를 하든 고소를 하든 현실적으로는 처벌하기가 그것만으로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내가 꼭 그 네. 사람한테 칼에 찔려야 되는 거예요? 칼에 찔려야 된다? 아니 봐봐요. 네. 이건 기사에 나온 거예요, 보면이. 네. 지난해 5월에 20대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 살해 이유는 여성이 이별 통보. 근데 수차례 협박 등 전조 증상이 있었지만 칼부림이 난 뒤에야 가해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거. 근데 그게 진짜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해결이 요원해 보여요. 해결이 전무하다? 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 남자가 하는 행동들이 사실 어떤 적극적인 가해가 사실 결과적으로 발생된 거잖아요. 피디님 말씀하신 그 전 단계는 전조 증상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조 증상들을 개별 행동들을 놓고 보면은 신고를 하든 고소를 하든 상대방을 처벌받게 만들려고 해도 그 형량이 매우 낮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 집 앞에까지 왔다. 내가 원치 않는 막 집을 두드렸다. 그래서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했다. 그 사람 전과 없고 하면 기소유예가 나오든지 벌금 나오겠죠. 그 사람이 그 행동으로 인해서 교도소에 갇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구속돼서 실형을 사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칼을 찌르지 않는 이상에. 기사에 보면 스토킹의 경우 현행법상 경범죄로 분류돼서 처벌이 네. 미약하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네. 불유 조치에 그친다. 네. 불유 조치가 뭐죠? 구류는 우리가 뭐 징역, 금고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구류는 그냥 잠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잠깐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깐 갇혔다가 벌금 물거나 구류돼서 진짜 나와. 이 사람은 더 자극시키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가가지고 칼로 그냥 그럼 피디님은 그거 어떻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위협을 느껴. 네. 그래서 죽을 것 같아. 그럼 잡아가지고 일단 조사는 해야지. 네. 조사하고 그 다음에. 네. 동기를 밝혀내야지. 네. 밝히고 그 다음에 재판 받아야지. 재판 받았어요. 벌금 나오겠죠. 벌금 받고 끝이. 네.
근데 이게 네. 1999년에 네. 처음 발의된 스토킹 처벌법은 네. 지금 20여 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네. 스토킹 범죄의 종류가 어떤 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 응. 맨날 쫓아다니면서 응. 만나달라.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집 앞에 찾아가서 주거 침입하는 거. 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어차피 내가 못 가는 거 남도 못 갖게 해야지. 살인. 지금 얘기하신 게 다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빼고는. 그러니까 법이 왜 제정 안 되냐면 스토킹 범죄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스토킹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개별 사항들을 보면은 다 개별 범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그 대상들이 특정되기 때문에 이게 연인 사이에서 또는 연인은 아니지만 누군가 한 사람을 좋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범죄를 그냥 스토킹 범죄라고 하는 거지 개별 사건의 범죄들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주거 침입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문자로 뭐 이상한 문자 보내고 하는 것도 정통망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고 다 개별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사실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특별법은 사실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게 좋거든요. 기존에 있는 법을 통해서 그게 처벌이 가능하다면 이 법이 안 되는 이유는 이미 그 스토킹법이라는 게 없다 하더라도 이미 기존 법을 통해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 만약에 이 법이 필요하다면 어떤 그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거기에 주된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 전조 증상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 여자든 남자든 피해자를 어떻게 사전에 보호 조치 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법이 필요하겠죠.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